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아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 12년 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통상 이런 경우 장래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유의미한 전조였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보인 충격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것은 또 시차가 있었죠. 그리고 매번 그 기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이 공포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상을 본질적으로 살펴보고 또 난맥상 타개의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정한 판단 그리고 전략 오늘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릴 거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민식 전문가,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의 충격보다는 조금씩 저점은 높여 나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각각 1% 넘게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한 0.7%, 0.8%가량의 마이너스권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태혁 전문가님. 자, 오전장은 이제 휴장일, 어제도 휴장일이었고 이 다음날도 휴장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혼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이틀 전만 해도 미국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더 보시게 되시자면 수급적으로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은 계속해서 이제 252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계속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저점에서 계속 외국인 수급이 매수 포지션에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선물 같은 경우는 목표치 262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83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5포인트까지 목표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장이 흐름이 계속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하루하루마다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순환 매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과대 낙폭했던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개별적으로 많이 낙폭했던 종목들이 크게 바닥 구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왔다 해서 절대 따라붙지 마시고 이런 종목 꼭 피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금 현재 바이오주가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아직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이 되게 많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봐야 되는 종목의 그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 종목들을 놓고 좀 관심권에 두고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김민식 전문가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주가 봉은 짧아지고 갭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을 때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굳세게 나오면서 외국인 매매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반영이 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는 하고 있을 때 지수가 그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분명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하락할 때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할 것이고 그것을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외국인 방향과 기관의 방향 크게 의미 없이 지수는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 크기는 크지 않죠. 그 얘기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관망세에 있고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방향이 잡히는 때는 9월 1일에 미국의 관세가 매겨지겠죠. 그 전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가 얼마나
강하게 매겨지느냐 아니면 약하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주세의 방향이 앞으로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완벽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타결을 봐야 되는 거고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그를 반영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네요.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톡 쏘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특징주를 분석해 볼 텐데요. 종목 상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전화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많이 연락이 안 오거든요. 채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우 보실까요? 실적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2분기 영업이익이 8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60%의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특히 펌프가 마진이 많이 남는데 이 펌프의 매출이 확대된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는데요. 다만 이 매출 부분이 국내 대기업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고 중국 쪽에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법인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서 매출을 잡히는 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주가도 힘을 많이 발휘하진 못하고 있죠. 오늘 종목 토론실에 가보니까 실적 이거 사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아쉬운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주가는 일단 상방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후의 주가 방향성을 좀 우울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것인지 잠시 제 전문가 의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HLB 들여다보실까요? 글로벌 신약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 충격받았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네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일까요?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 목표치 미달됐다라는 쇼크를 받으면서 당시의 주가가 7만 원대였는데 2만 원 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특히 오늘 10% 넘는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의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노루페인트 보겠습니다. 이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노루만의 길을 걷고 있네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도료 부문도 성장을 했고 인테리어, 방수제 부문은 무려 29%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기저가 높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를 뛰어넘는 실적 어려울 것이다라는 인식도 있었고 주택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모두 불식시키는 실적을 발표한 거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외형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루페인트 들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우선순위를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볼까요? 김민식 전문가님, 연후에 대해서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연후를 특징주로 꼽았던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 때문에 연후를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연후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연후는 상장 이후에 가장 최저가인 18,300원을 한번 찍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최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저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보다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면 회사가 분명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게 확인된 현 상황에서는 주가의 저가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면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기관이 매수로 전향되지 않고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최근에 매도세가 굉장히 늦춰진 상황이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달리고 있는 지금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그 전 저점인 18,000원대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27,000원 부근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의견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반영시키지 못한 주가,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그 의견 연후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HLB 볼까요?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한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낙폭을 키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등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월 달 전에 6월 말 정도에 이제 FDA 임상 3상 관련해서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면치 못하였고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HLB 회장께서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이제 임상에 대한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임상이 실패하지 않았다.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계속 오늘 같은 14% 정도까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도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는 관계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먼저 급등하고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14% 정도 상승한 32,500원 부근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사실상 39,700원 부근에서 5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갭자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5만 원 부근에서 4만 원 사이에는 매물이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 구간,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 39,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39,700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구름대 밑에 지지 구간이었던 이제 저항 구간이 4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고사인 주셨네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돌려 올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되겠죠?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